안녕하세요. 이화여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학부의 유승철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디지털 사이니지 마케팅의 개념과 광고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목차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디지털 사이니지가 무엇인지 그 정의를 알아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사이니지의 장점과 단점, 마지막으로 디지털 사이니지 관련해서 주요 용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디지털 사이니지란 무엇인지 그 개념을 한번 먼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미디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의 역사의 첫 페이지에는 5개 광고, 아웃도어 애드버타이징 또는 요즘에는 아웃 오브 홈 광고라고 부르는데요. 5개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디지털 사이니지의 개념은 아주 오래전 5개 광고에서 시작합니다. 5개 광고의 시작은 고대 이집트의 대도시인 테베에서 주인으로부터 도망간 노예를 잡기 위해서 설치된 포스터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약 지금으로부터 3천여 년 전에 시작된 것인데요. 광고의 역사의 가장 첫 단계에 바로 5개 광고, 아웃도어 애드버타이징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들이 지금까지도 현재 상당히 늘어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점포의 간판, 사인들이죠. 그리고 각종 포스터, 빌보드, 건물의 옥탑 광고, 흔히 우리가 고속도로에 있는 대형 광고물은 야립, 들야자에 설립자를 써서 야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것도 모두 5개 광고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나와서 만나는 모든 광고물 그 자체를 5개 광고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아웃 오브 홈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앞서서 디지털 사이니지의 개념을 말씀드렸는데요. 5개 광고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버스나 택시 탈 때 광고물들 많이 만나죠? 이런 광고물들은 교통 미디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5개 광고의 일종이고요. 여러분이 쇼핑을 할 때 또는 전시장을 갈 때 만나는 포스터나 이런 것들도 5개 광고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극장에서 영화 보기 전에 광고가 나오잖아요. 이런 것도 프리시네마 광고라고 부르는데요. 역시 5개 광고의 일종입니다. 광고를 부착할 수 있는 모든 곳이 5개 광고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부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집을 떠난 모든 곳을 매체로 만드는 광고, 바로 아웃 오브 홈 광고, 5개 광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디지털 사이니지도 역시 5개 광고의 일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정보기술의 진보에 따라서 5개 광고가 뉴미디어 마케팅 활동을 돕는 미디어로 발전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날로그 방식의 5개 광고가 디지털 형태로서 전환해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디지털 사인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사례 영상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맥도날드가 진행한 버스 쉘터 5개 광고 캠페인입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고서 이야기하시겠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였죠? 상당히 흥미로운 광고인데요. 버스 쉘터에 일종의 장치물을 넣고 여기에 연기가 나오는 것을 연출함으로써 사람들의 흥미를 끌어간 5개 광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의 5개 광고와는 다르게 약간의 전기적인 요소를 넣어서 광고물에 흥미를 더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디지털이 들어간 5개 광고물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를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사이니지 또는 전자 간판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정의를 해보면요. 옥내외에 설치된 디지털 디스플레이로서 수용자에게 광고나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디지털 미디어를 의미합니다. 보면은 여러 가지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LCD를 쓰고 있고 요즘에 LED나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다양한 전자 디스플레이를 활용해서 온라인 기술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원격지에서 광고 소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쓰신 터치 스크린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수용자와 상호작용까지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요. 또 3D 기술이나 홀로그램들을 통해서 아주 생생한 영상을 전달하는 디지털 사이니지까지 나타나고 있어서 상당히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지털 사이니지는 왜 성장하고 있을까요? 그 성장 배경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소비자의 생활 방식, 라이프스타일 변화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광고 목적으로 활용하는 4대 매체라고 부르는 TV, 라디오, 신문, 잡지와 같은 대중매체의 힘이 인터넷 시대에 접어들어서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는 모바일이나 스마트 TV 등 디지털 매체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전통적인 매체로는 소비자에게 도달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하지만 5개 광고는 소비자의 생활 접점에서 반복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매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사랑받고 있기도 한데요. 소비자가 아무리 모바일 매체를 많이 보더라도 거리를 지나면서 만나는 포스터나 5개 광고물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광고주 입장에서는 5개 광고가 상당히 매력적이고 특히 5개 광고가 디지털로 전환된 디지털 사이니지에 대해서 호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미디어와 IT 기술의 발전입니다. 기업들이 멋진 TV 광고로 안방에서 드라마를 즐기던 소비자를 매료시키던 시대는 이미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디지털 환경으로 접어들면서 소비자의 미디어 활용 행태는 아주 달라지고 있고요. 또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디사이즈를 만들 수 있는 제작 비용도 절감되고 있고요. 또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도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광고주의 마케팅 욕구의 다변화입니다. 광고주들은 과거의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대안적 방식의 마케팅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디지사이즈는 이런 광고주의 다양한 욕구와 정보 기술이 발전한 이런 시대적 환경에서 적합한 미디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인기가 있다 보니까 가깝게는 여러분들이 가는 편의점들, 소규모 점포들도 점포 내외에 디지털 사이니지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흐름에 보면요, 과거에는 전단지나 벽보 이런 것들로 소비자에게 도달을 했지만은 이제는 작은 점포조차도 소비자와 제대로 소통하기 위해서 디지털 기술을 수용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사례들을 통해서 디지털 사이니지 개념을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미용실에 설치된 디지털 사이니지 사례입니다. 미용실에 가게 되면요, 사람들은 장시간 앞만 바라봐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미용실 고객들이 좀 지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디지털 사이니지를 보면서 보낼 수 있도록 광고 매체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미용실을 이용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지루함을 덜 수가 있고 광고주 입장에서는 미용실에 있는 고객들에게 광고를 도달시킬 수 있는 것이죠. 과거 여러분 미용실이나 이발소에 가게 되면은 패션 잡지나 주부 잡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디지털 사이니지가 강력한 경쟁자가 되어서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요, 거울과 디지털 사이니지를 결합해서 상당히 깔끔한 미관을 보여주고 있는 미디어까지 등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미국의 월마트에 설치된 디지털 사이니지입니다. 월마트라고 하면은 대형 리테일러를 의미하는데요. 국내 이마트나 롯데마트와 같은 대형 스토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스토어에 디지털 스크린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의 대형 슈퍼마켓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사이니지의 시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장 내부에 설치해 가지고요, 동영상 기반으로 광고와 정보를 송출하고 있는데요. 이 사이니지의 매력은요, 매출이 실제로 발생하는 구매 시점에 인접해서 광고를 반복적으로 소비자한테 노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구매 현장에서 광고를 송출하게 되면요, 실제로 구매를 유도한다는 많은 연구들이 밝혀지고 있고요. 그래서 매력적인 광고 스팟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 사이니지는 여러 가지 뉴미디어로서 장점이 있습니다. 앞서서 많이 거론을 했는데요. 하지만 몇 가지 제약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사이니지의 장점과 단점을 이해해야지 효과적으로 광고를 집행할 수 있겠는데요. 과연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디지털 사이니지의 장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실시간 소재 교체를 통해서
유연한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광고주 입장에서는 마케팅 상황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소재를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소재의 교체 비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또 원격지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광고를 교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날로그 5개 광고의 경우에는요, 포스터를 바꾸려면 인쇄를 해야 되고 이거를 붙여야 되는 비용이 상당히 들었는데요. 디지털 사이니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소재 교체 비용이 0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격지에서 자연스럽게 소재를 교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다양한 영상이나 음량 효과를 활용해서 소비자의 시선을 끌 수가 있겠습니다. 아날로그 광고의 경우에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의 주목을 끌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는데요. 디지털 사이니지는 멀티미디어를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주목을 받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이 상호작용이 가능한 인터랙티브 디지털 사이니지의 경우에는 소비자에 대한 이용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보한 다음에 향후 마케팅 분석에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 사람들이 어떤 부분을 터치하는지, 어떤 메뉴를 이용하는지를 실시간 로그 데이터를 수집을 통해서요. 마케팅 또는 소비자 조사에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디지털 사이니지의 장점 말씀드렸는데요. 단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기의 설치 비용, 그러니까 하드웨어의 구매 비용, 소프트웨어의 렌트 비용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5개 광고물에 비해서 상당히 비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전통적인 5개 광고에 비해서 이런 것들을 운영할 때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또는 기획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 사이니지를 공부를 할 때 관련된 참고 서적이나 강좌, 대학의 클래스, 온라인 사이트 등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업무에 이런 것들을 적용할 때 교육 훈련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 것이죠. 앞서서 디지털 사이니지의 주요 개념과 주요 장단점을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는 디지털 사이니지 관련한 주요 용어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디지털 사이니지에 대한 내용들을 언론이나 기타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들었을 텐데요. 여전히 생소하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용어는요. 디지털 사이니지 네트워크라는 용어입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유통체인들의 디지털 스크린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을 묶어서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인터넷 기반의 원격지에서 통제할 수 있다는 게 디지털 사이니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국내 주요 마트에 설치된 여러 가지 리테일 동영상 미디어들 이런 것들 네트워크로 묶기도 하고요. 또는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미디어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묶어서 네트워크로 판매하기도 합니다. 과거의 판매 방식과는 좀 다른 거죠. 과거의 5개 광고 같은 경우에는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한 구좌, 한 지점을 판매했다면 이것은 네트워크로 묶어서 판매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는 것이죠. 마치 5개 공간에 있는 인터넷 배너 광고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격지에서 복수의 미디어를 동시에 통제를 할 수가 있고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많은 디스플레이들을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네트워크를 확장함에 따라서 미디어의 개수를 늘릴 수도 있고 광고주 입장에서는 더 매력적인 매체로 인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요. 다수의 아날로그 형식의 판류형 광고들이 급속도로 디지털로 바뀌고 이것들이 네트워크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많이 가는 헬스클럽도 디지털 스크린들을 많이 갖고 있죠. 이런 것도 네트워크화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는 주유소에 있는 디지털 스크린들도 역시 네트워크화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편의점들 간판들이 디지털 네트워크로 모두 통제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것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래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정보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요. 하드웨어의 구매 비용 자체도 상당히 내려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용어는 인터랙티브 디지털 사이니지입니다. 터치스크린을 통해서 상호작용이 가능한 디지털 미디어를 의미하는데요. 과거에는 일방향으로 광고를 전달했다면 이제 소비자가 몸을 활용해서 어떤 터치를 하거나 어떤 오브젝트를 옮겨서 상호작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요. 몸을 활용한 상호작용이 더 많은 기억을 일으키고요. 또 많은 소비자의 호응도를 얻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광고주 입장에서는 인터랙티브 디지털 사이니지가 상당히 매력적인 미디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광고주가 소비자의 상호작용 정보를 데이터로 저장해서 소비자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상호작용 기술이 단순히 클릭이나 이런 것들 뿐 넘어서 안면 인식을 하거나요, 생체 정보를 판독하는 등 여러 가지 신기술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술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디지털 사이니지가 상당히 각광받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스크린에 보시면은 어떤 여성이 클릭을 해가지고 디지털 사이니지와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개념은 디지털 키오스크입니다. 디지털 키오스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많이 만날 텐데요. 마트나 쇼핑몰 등 공공장소에 설치되어서 정보나 광고를 전달하는 소형 인포메이션 센터를 디지털 키오스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키오스크가 여러분들이 음식을 주문할 때 또는 쇼핑몰에서 지도를 검색할 때 많이 만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장치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미디어 회사가 지급하면서 광고에 대한 독점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흔히 기부 체납이라고 부르는데요. 특정 장소의 소유주 입장에서는 미디어의 구매 비용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광고 매체사 입장에서는 특정 장소에서 만날 수 있는 소비자들에게 광고를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여러분들이 특정 음식을 주문할 때 만나는 키오스크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단순히 음식을 주문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요, 그 사이사이에 광고를 삽입해 가지고 소비자의 구매 결정을 일으킨다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광고 매체로서 그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 매장의 광고물들이 백라이트라고 하죠. 백라이트라고 하면은 광고면 뒤에 라이트를 넣어가지고 내부 조명을 쓰는 형태인데요. 이런 것들이 보면은 상호작용이 불가능한 그런 미디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디지털 패널과 터치스크린 등을 활용해서 다양한 인터랙션을 만들 수 있는 광고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장뿐 아니라 지하철이나 관광지 등에서도 흔히 볼 수가 있는 미디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비대면 상거래가 더 늘어나고 사람들이 비대면 문화가 상당히 적응이 되면서 함께 늘어날 것으로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용어는 구매 접점 디지털 사이니지, 영어로 이야기하면 포인트 오브 퍼처스 디지털 사이니지인데요. 또는 POP 디지털 사이니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매하는 구매 시점을 POP라고 부르는데요. 영어로 포인트 오브 퍼처스입니다. 이 시점에 설치되어 있는 사이니지를 POP 디지털 사이니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소비자의 최종 구매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장점이 있는 그런 미디어입니다. 실제로 연구에서 보면요, 소비자의 구매 결정이 매장에서 약 60에서 70% 정도가 바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구매 접점에 광고를 전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최근에 구매 접점 미디어의 디지털화에 따라서 광고주는 소비자의 최종 구매 시점에 전략적인 광고를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거나 어떤 매장에 갔을 때 미디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매 접점의 중요성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매장의 바깥에 스크린이 붙어 있기도 하고요. 또 매장 안에 들어가도 이렇게 스크린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다. 소비자는 최종 구매하는 시점에 다양한 광고 정보를 통해서요, 구매 관련한 의사결정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개념은 원격지 광고 통제, 리모트 애드버타이징 컨트롤입니다. 디지털 인지와 멀리 떨어진 원격지에서 무선 통신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수의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TV나 라디오 방송국에서 콘텐츠를 송출하는 개념과 좀 유사한데요. 이제는 무선 인터넷의 발전에 따라서 미디어의 통제가 거리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광고주 입장에서는요, 핸드폰을 통해서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제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또 최근에는 CCTV 등 소형 카메라를 활용한 장치를 통해서 실시간 광고물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검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현되고 있어서 소재가 오류가 발생했을 때 광고주나 매체사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원격지에서 다수의 디지털 사이니지 네트워크를 통제하고 있는 모습이 마치 방송국에서 특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송출하고 편집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개념은 광고 장소, advertising venue라는 개념입니다. 광고 장소라고 하면요, 광고물이 설치된 장소를 의미하는데요.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5개 광고의 경우엔 설치 장소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이 화장실에 갔을 때 디지털 스크린도 만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장소가 다변화되면서 소비자들이 특정 장소에 어떻게 갈 것인가를 분석하고 거기에 맞춰서 광고를 편성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 소비자가 어떤 맥락에서 미디어를 만나는지에 대한 분석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 원하는 광고 목표의 극대화를 위해서 심지어 화장실에도 미디어를 설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에 들어가고 있는 GMTV라고 하죠. 헬스클럽에 있는 미디어들, 이런 것들도 마치 광고 장소의 확대 개념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개념은 대기 시점 광고, 웨이트 매핑입니다. 소비자가 광고 메시지의 노출 확률이 가장 높은 시점에 소비자가 움직일 수 없는 공간이 가장 매력적인 공간인데요. 광고주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를 들어 볼까요? 대기 시점을 활용한 광고는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탑승했을 때 옆에 있는 광고물들 또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나는 광고물들은요, 소비자가 피할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매력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공간은요, 상당히 지루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디자인지를 통해서 방영되는 영상이 소비자에게 재미 요소 또는 정보 요소로 전달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전통적인 5개 광고에 비교했을 땐요, 디자인지는 메시지 역송성이 상당히 뛰어나고요, 노출을 극대화하는 좋은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그래서 가장 필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사람들은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 다른 곳으로 움직일 수가 없는데요. 이처럼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장소에서 광고의 강제적 노출이 가능한 것이 대기 시점 광고의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디자인지에 대한 개념 그리고 장단점 살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용어들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조금 생소한 용어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듣고 이해하다 보니까 좀 감이 잡힐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광고 매체로서 디자인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조금 더 고민하고 효과적인 광고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이 매체를 잘 이용하시기를 고대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이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차시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